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가 모두 자연수일 때 자연수 ab의 a 빼기 b 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자연수래요. 일단 자연수. 근데 먼저 덜컥 겁이 나는 게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모양이 아니죠. 우리 뭐 숫자가 좀 많고 xy 배열되어 있는 뭐 이런 경우인데 ab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나? 그렇다고 xy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자연수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냥 당황스러운데 문제를 읽을 때는 딱히 대단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눈에 보이죠? 이거 왜 y의 개수가 동일하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개수가 부호만 틀리지 똑같죠? 이런 경우는 한번 더 해볼까? 더 해보는 겁니다. 더 해보면 얘랑 얘랑 덧셈 되면 a 플러스 2x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나요? 네. 우변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7이 돼요. 따라서 x는 여기서도 주저하시는데 어차피 x 갖고 하려면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a 플러스 2분의 7로 표현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하고 y가 모두 다 자연수죠? 그럼 이것도 자연수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에 있는 a 플러스 2는 7의 약수. 7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7입니다. 소순위가 1하고 7밖에 없네요. 그럼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서 넘어가면 a 값은 5예요. 근데 남은 건 이제 b 값, 이제 y 값을 봐야 되겠죠. y 값. 그럼 a가 만약에 이게 조건이 지금 2개 나왔으니까 답은 왠지 하나이거나 아니면 계산에 뭐 a 값 틀렸지만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다 답이 또 우연하게 2개가 하나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문제 풀고 그냥 답 풀다 보면 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풀지 지금처럼 A가 얼마 또 A가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방식을 많이 안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 분류법이 굉장히 많아요. 답이 하나가 아니고 구해놓고 과정에서 나온 답을 또 다시 식에 적용했더니 뭐는 답이 되고 뭐는 답이 안 되고 이렇게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두 번째는 A가 5일 때를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여기다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그럼 X가 얼마 나오죠? 7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분의 7이니까 7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에 7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 남은 거는 Y값도 자연수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나요? A값 마이너스 1과 여기는 X값 7을 일단 둘 다 식에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A값 마이너스 X 플러스 BY는 6 이렇게 되고 X값 7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7 집어넣고 저기는 X에 7 집어넣죠? 7 집어넣으면 14 마이너스 BY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를 더해 봅시다. 그냥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2B. 그 위에는 하나만 봅시다. 이게 넘기가 얼마예요? BY는 13. 위아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구나. 일단 더해봅시다. 이거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7. 아, 더하면 안 되죠? 빼야 되죠? 예? 더하면 이게 B가 지워지잖아요. 더해야지. 네. 빼면은 안 지워지는데. 더하면 다 지워지잖아. Y도 지워지잖아. 이걸 더하면 이제 더하면 7이고 더하면 0 되잖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된다. 그러면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빼면 여기 빼면 마이너스 21 빼면 플러스 2by 빼면 5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2by는 26. 따라서 by는 13. 그래서 b값은 y는 b분의 13. 근데 이 y도 아까 자연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여기는 b는 다시 뭐가 돼야 되죠? 13의 약수. 그럼 b는 1 또는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짜게 될 수 있는 거 모두 자연수니까 아 여긴 아이 참 뭔 짓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네요. A, B가 자연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A를 마이너스 1로 두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죠? 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 필요 없었어요. 뒤에 있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안 읽고 A, B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닌 거죠. 그럼 A는 이제 5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A에 5를 집어넣으면 X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원식에다 대입합시다. A에 5, 5X 플러스 BY 6 X에 1 집어넣으니까 여기 이제 5로 바뀌겠죠. 5 플러스 BY 네. 자 이렇게 됐고 밑에 있는 식은 X에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BY 1 되셨죠? 위에 자리를 뺍시다. 빼면 3 얘는 플러스 2BY 얘는 5 넘어가면 2BY는 2 따라서 BY는 1 그래서 Y값은 B분의 1 근데 이 Y가 뭐라고 그랬죠? 자연수 따라서 B는 1의 약수 1의 약수니까 1밖에 없겠네요. 그럼 문제 A값은 얼마? 5 B값은 1 빼면 4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저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각각 2배 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에 해가 된다고 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여기를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냥 여기 저 연립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있고 그 xy의 2배 하면 이제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xy가 각각 똑같은 문자로 써져 있다 보니까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여기를 만족하는 xy랑 여기를 만족하는 xy는 문자가 똑같잖아? 하지만 숫자가 똑같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2, 3이다 답이 그럼 얘는 4, 6이라니 그 2배 값이니까 문자는 똑같이 쓰였지만 값이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보통 개수를 쓸 때 보통 개수 모를 때 개수를 대신에 쓸 때는 소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개수는. 그래서 뭐 1창 쓰시오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1창 개수 상수항 2창 쓰시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지 않나요? 개수는 A, B, C로 쓰는데 보통 해 또는 근 같은 말이죠. 해나 근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쓸 때는 앞으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저건 뭐예요? 그러면 구분하기 위한 용도인데 A, B, C는 말한 것처럼 개수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해까지 근이나 해까지 A, B, C를 쓰다 보면 이 겹쳐서 헷갈리거든. 학생들한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해를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스 소문자를 쓴 겁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스 소문자예요. 알파는 그냥 느낌상 A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알파 모양이고 베타는 원래는 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대문자 B를 이렇게 꼬리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감마는 소문자 R자 있죠? 이렇게 쓰면 너무 소문자 R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 이렇게 좀 틈을 벌려서 이런 느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겁니까? 하면 귀찮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하기 위해서요. 앞으로는 소문자 ABC가 나오면 보통 개수 형태, 방정식 문제 풀 때나 문자식 문제 풀 때 ABC는 개수 형태고 알파, 베타, 감마는 방정식 근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우리는 X값을 그냥 알파라고 두고 Y값을 베타라고 둡시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이래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한 X값은 2알파가 되고 Y값은
2 베타가 됩니다. 읽을 때는 알파, 베타, 감마. 일단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알파와 베타. 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어쨌든 근해 모양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6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0. 그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A 베타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근이 여기다 대입될 테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자리 대신에 2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34. 2알파 8베타죠? 2배 했으니까 8베타. 여기다 2알파를 대입하면 2알파 B. 뭔 소리야? 2B알파 라고 쓸게요. 플러스 여기다 2베타를 대입하면 14베타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는 해는 아까 위에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은 xy고 이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도 xy죠. 이제는 그 xy가 알파 베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알파와 베타에서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4개씩을 모두 다 알파 베타가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걸 연립하지 마시고 되는 걸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6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0. 얘랑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베타는 마이너스 34. A, B가 없는 얘네 연립하시고 위에서 아래를 더하시면 되죠. 그럼 얘네들이 지워지고 두 개를 덧셈하게 되면 7베타가 되고 둘을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따라서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뭐 요 위에다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면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6알파가 18이니까 알파 값은 3이 되겠네요. 됐죠? 남은 건 AB 값을 구할 문제니까 AB는 그냥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각각. 요 두 개씩에다가 남아있는 두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제 AB가 나오겠죠. 알파의 3, 베타의 마이너스 2. 알파의 3, 마이너스 6. 베타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그럼 2A는 10. 따라서 A 값은 5가 될 테고 이쪽에 다시 알파 3,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3, 6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28이 되니까 24가 남죠. 6B가 24, B값은 4. 둘을 곱하면 정답은 2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자,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XY 대하여 다음 분수의 값을 계산하시오인데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읽으면 뻔한 문제거든요. 분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입니다.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 라는 값을 각각 구하신 다음에 이걸 대입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X하고 Y의 X와 Y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분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당연하게 XY 값을 하면 저게 왜 어렵겠어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저거는 문제가 없고 XY 관계식을 가지고 이 분수식을 어떻게 값을 구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X가 2Y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2Y를 대입해요. 그럼 10Y-4Y 분모에 X 대신에 2Y를 대입하죠? 2Y 더하기 2Y 4Y 그럼 4Y분의 6Y 약분하면 2분의 3이라는 수학적 값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XY 값을 직접 구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XY 관계식을 통해서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대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직접 그 XY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거나 아니면 XY 관계를 찾는다. 그럼 이제 이건 위인 건지 아래 건지는 이제 식을 봐야 되겠죠. 근데 Y는 하고 식이 너무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입법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대입법 쓸게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9K는 8K가 되죠. 자, X 바로 계산할게요. X 플러스 6X 몇 X예요? 7X
여기는 마이너스 27K 넘어가면 플러스 27K가 되니까 35K가 남아요. 그래서 X는 몇 K? 5K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X는 5K, X 5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럼 Y는 여기다 5K 집어넣어봐. 10K 빼기 9K니까 K가 남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X하고 Y 관계식은 Y 값에 5배를 하면 X 값이 된다는 뜻이죠.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 그냥 그런 관계야. Y 값에 5배를 하면 X 값이 된다. 그런 느낌. 그럼 굳이 여기서는 X, Y 관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X를 5K라고 두시고 Y를 K라고 두신 다음에 그냥 이 식을 통째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X자리 대신에 5K를 대입하고 Y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분모는 이렇게. 분자는 X자리 대신에 5K를 대입하면 25K. Y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그럼 얘는 7K분의 21K. 약분하면 얼마예요?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K는 약분돼요. 같은 문자니까. 다음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 근데 이거는 죄송한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이 위에 점 찍힌 거는 순환소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분수로. 그렇지. 9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쟤는 뭐 여기다 양변에 이제 10을 곱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 딱히 없잖아요. 10 곱해서 4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y 마이너스 x는 뭐 이거 풀란 얘기인데 뭐 이거를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아무리 C형 단계란 문제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예. 779 문제. XY 순서쌍이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랍니다. 일단 대입하기 순서쌍이 어쨌든 이게 XY의 순서쌍이라는 얘기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란 뜻이니까 이거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당연히 대입해야 됩니다. X에다가 X 플러스 B를 Y에다는 X에는 A 플러스 B를 Y에는 A 마이너스 B를 각각씩 다 대입하게 되면 일단 모양은 이렇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B 4분의 1 이식 하나. 그 다음 6분의 A 플러스 B 9분의 2 A 마이너스 B 가로 쳐야 됩니다. 곱하는데 항이 2개짜리에 개수가 2가 붙었으니까 는 1. 위식은 뭘 곱해야 되나요? 4. 아래식은 뭘 곱해야 되죠? 18. 그렇지. 위에다 4를 곱해서 좀 빠르게 분배합시다. 2가 남죠? 2를 분배하면 2A 플러스 2B. 얘는 약분하면 4가 남는데 마이너스 1이 분자에 분배돼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번 시험에 이거 틀리신 분 계세요. 마이너스 분배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다 4 곱하면 1. 그럼 위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3B는 1이라는 식이 남은 거고, 아래 있는 식은 18을 곱하면 약분되고 3이 분배되죠? 3A 플러스 3B. 얘는 약분하면 2는 4가 남습니다. 4를 분배하는 거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18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7A.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B 18. 이거 두 개 연립 가능하죠? 그치? 안 돼, 연립? 밑에 거를 B는 하고 정리합시다. 7A 마이너스 18. 대입법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가강법 맞추려면 숫자 좀 짜증나서. 대입. 이렇게. 그럼 A. 여기다 이제 3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1A. 3 곱하면 마이너스 54. 는 1. 합치면 22A. 얘가 1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55. 숫자 이상한데? 잠깐만, 얘들아. 좀 이상하긴 한데, A는 2분의 5. 그렇죠?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2분의 5에다 집어넣으면 B값은, 진짜 더럽네. 2분의
얼마예요? 35 마이너스 2분의 36.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와우. 그러면 A 제곱은 4분의 25 빼기 B 제곱은 4분의 1 4분의 24 약분하면 6. 네. 뭐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혹시나 좀 지저분해서 뭐 중간에 계산을 잘못했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워낙 숫자를 지저분하게 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연립 보세요. 연립 반응식가 1차 반응식을 만족시킬 때 이것도 그렇죠. 이거 많이 하다는 유형 아닌가요?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연립 방식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연립이 안 되죠? A 때문에. 그렇지? A 때문에 연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는 연립이 안 되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얘를 만족하는 애가 얘도 만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구하는 어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연립 방식 해가 얘를 만족하는 것뿐 아니라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셋을 다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되는 거 두 개 이렇게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연립하면 기껏해야 분모 지우기에서 6 곱할 테고 분자 분배할 때 이거 가로 풀어서 분자 정리할 테고 항식 정리할 테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서 xy 값 나오면 그 xy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a 값이 구해지겠죠. 이거 너무 많이 했던 유형이라 생략할게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 같을 때 모든 상수 a 값을 구하죠. 야,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이러면서도 여러분들 배워 가시는 겁니다. 누구신가요? 안경 벗어도 희원이 못 알아보겠는데? 저 안경 벗으면 유치원 때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자, xy가 절대값이 같을 때 이것도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만약 x값이 2야. 예를 들어 y값이 얼마? 2. 이럴 수도 있지. 네. 근데 x값이 2인데 y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도 절대값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은 지금 문제가 원하는 바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x하고 y가 완벽히 똑같은 숫자뿐 아니라 부호까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x하고 y가 같긴 한데 뭐가 다른? 부호가 다른 케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이런 거요. 2. 그러니까 이렇게 2 절대값 같은 거 이런 거. 절대값 마이너스 2 같잖아요? 그러니까 x가 2인 동시에 y도 2인 경우 x가 2인데 y는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런 케이스는 거죠. 그럼 여기 x에 2에다가 음수를 붙여줘야 서로 같아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네, 여기 첫 번째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합시다. 그럼 3x 플러스 ax는 마이너스 1. 아래는 여기다 이제 x를 대입하게 되면 3x가 되죠. x값이 나오네요. 1. x값 1을 위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3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모든 상수 a 값들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a 값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봅시다.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혹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개념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위에는 3x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1. 밑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는 x,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x 대신에. 그럼 마이너스 9.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3a는 8. a 값은 3분의 8도 가능하다. 자,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 플러스 3분의 8 합치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그 합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연립반응식 위에는 N은 PQ, 아래는 QP.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모르겠지만 PQ가 해라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위식은
P 플러스 OQ는 17, 아래는 놔둡시다. 좀 이따가. 위에 밑에 있는 식도 우리가 대입하다 보면 여기다 Q를 대입하고 X에다 Q를 대입하고 Y에다 P를 대입했을 때 식이 7P 마이너스 3Q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연립하면 PQ 값이 나오겠네요. 이건 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Q 값을 구하세요. 그럼 PQ가 이제 숫자로 나올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만약 P가 예를 들어 2, Q가 3이었어요. 그럼 얘는 2와 3이 X 값이라는 얘기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A 값, 이제 AB가 이제 관련된 식이 나올 테고, 근데 여기서는 3위가 XY 값이에요. 그럼 PQ가 아니고 QP가 XY 값이었으니까, 그럼 3위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AB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다시 AB에 대한 연립 방식으로 푸시면 이제 AB의 값이 나올 겁니다.